네, 시민 여러분, 오늘 그 자치행정위원회 홍석영 의원님 또 현장에 남다르게 지금 뒤에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 성과 예산서부터 해서 이거 인수인계 받으신 거 아니에요? 싹 다 특별히. 우리 박승동 의원님이 박승동 의원님이 요만한 침을 선물하고 다. 선물하고 간 거고 여기 뒤에도 지금 회의록이 다 있고 이거 다 언제 다 보시는 거예요? 이거 이제 필요로 하는 자료가 있을 때 이제 검색을 해보고 또 지금 여기도 없는 부분들을 이제 또 필요하면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도 지금 이제 2012년부터 주요 업무계획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가지고 요거는 이제 요번에 자료 제출 이제 요구해서 받은 부분들 요거 이제 오늘 오늘 어디예요? 그 농업정책과의 체리형. 요거는 농업창업지원 기농기촌자들 짓는데 이거? 이제 짓는 부분들을 가서 아침에 가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이제 했던 부분이고 요거는 이제 며칠 전에 우리 세정과장님 조동현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자료 이제 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다 와서 설명까지 해주시고 세정과장님이 또 열심히 또 설명까지. 요거는 이제 또 지금 제천시 채무 현황 채무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이거 1급 비밀 서류잖아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세정과 요거는 이제 사회복지과 이렇게 이제 지금 민간보조 사업 뭐 그다음에 정부 예산 확보 요새 뭐 머리 쥐나시겠어요 이래. 이렇게 이제 그리고 또 뭐 CPU 쿨럭스가 높으시니까 저도 우리도 뭐 바로 지금 이제 이런 거는 제천시 시민고충 처리위원회 현황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중간중간에 이제 또 그 불수용된 거는 이렇게 왜 안 됐는지 이렇게 좀 검토도 좀 해보고. 자, 그러면 홍석영 의원님에게 듣는다. 당선 이후 처음 인터뷰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네, 전국에 나가 계신 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에 나가 계신 제천시민 오늘 제천시의회 홍석영 의원에게 듣는다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당선 이후에 처음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당선 축하드리고요. 예. 편하게 이제 좀 건방지게 앉아서 얘기해. 고맙습니다. 요즘 시민들 입장에서 나름대로 많은 활동을 해오시는데 지금 제일 고민스러운 면이 있다면 시민들을 위해서 이제 일하다 보면 이 부분이 좀 고민스럽다. 그걸 제일 먼저 묻고 싶어요. 고민스러운 부분들은 시민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다 들어줄 수 없다라는 거. 그렇지, 그게 제일 고통스럽지. 그러니까 그 시민은 그러니까 시의원은 지역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구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에 편중돼서 무엇을 집행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시민들은 단체면 단체, 지역이면 지역별로의 어떤 그 사업을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 가장 힘들고, 지금 이제 선거가 끝나고부터 또 7월 1일 임기가 시작돼서 새벽 4시, 4시 반이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5시 반이면 마을에 들어갑니다. 지금도? 네. 오늘도 아침에 송악면 5mm를 5시에 갔어요. 5시에 갔고. 다 일어나시고 지금? 아니요. 가면 이제 차를 세워놓고 마을을 이렇게 걸어서 다니면 일을 하고 계시거나 이제 뭐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하는 정도죠. 그리고 이제 꼭 들어가면 이장님은 꼭 만나러 나오는데 가장 힘든 부분들이 들어갔을 때에 제천의 어떤 전체적인 틀에서의 시스템이나 제도를 바꾸는 부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민원으로 제기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말로 당장 이제 당장 그 만나는. 마을에 필요로 하는 부분들. 현장에 가야 그 필요한 부분을 들을 수 있겠네. 그분들이야 뭐 그것이 너무 많고 다양하다 보니까 다 다 못 들어주니까. 수용할 수 없는 것. 그것이 그게 가장 이제- 힘든 부분입니다. 그럼 그저 뭐 자기 또 선거도 한 4년 안 이제 뭐 당선되지 벌써 그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4년 전부터 다니지 말고 뭐 한 1, 2년 남겨두고 다니시지 왜. 예를 들어서 그지? 자 머리 쓴다 그러면. 근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럴 그리고 수도 또 있- 저런 분들도 있겠어요. 아유 저 이제 당선돼갖고 뭐 언제까지 저렇게 열심히 할까 또 이렇게 그럴 수 비꼬는 있습니다. 사람들도 네. 있어. 또 지쳐서 뭐 그럴 수 지쳐서 있는데 1, 2년 하다 말겠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니는 거고 하여간 7월 1일부터 여태까지 한 번도 주민을 만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글쎄, 매일 지금 주민들을 만나고 있고 또 의견을 청취해서 긴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사안들은 바로바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서 또 그 담당 부서 그러니까 실과와 상의해서 결정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시의원은 집행기관이 아니고 뭐 이렇게 집행부를 견제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다 받을 수는 없다고. 그렇지. 그 집행부 말이 나와서 그런데 뭐 이근규 시장이 뭐 바라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근규 시장님께서 어쨌든 시민이 선택한 시장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뭐 다양한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직 뭐 이제 한 달 됐어요. 한 달 됐는데 벌써 평가를 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이르지 않나.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그렇죠. 아마 시장님도 이근규 시장님도 생각이 있으실 거고, 또 집행부와 계속 그 협의 과정에 있을 거다. 그래서 민선기의 그 정책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뭐 올 연말까지는 그냥 과도기적으로 갈 것 같아, 그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당선되자마자 또 빠르게 뭐 무슨 사업들을 계속 내놓는다는 것도 좀 그럴 것 같고요. 지금 뭐 한간에 그 저기 뭐 나오는 비판의 목소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코멘트 아니죠. 뭐 비판의 목소리도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한데 네.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야 되고 네. 또 그것을 옹호하는 분들도 있어야 되고 분들도 있어야 되고 그 반대하는 사람이 민주주의 국가는 다양한 의견, 다양한 그럼 지금 제천이 잘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네. 완전 민주주의가 나타났다. 네. 잘 돌아가고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하여간 존재해야 된다. 다양한 의견. 그것을 획일적으로 하나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독재다. 예. 여기 젊은 아무래도 좀 젊으시다 보니까 지금 시의원 중에 젊은 남성 사람- 의원 중에서 가장 젊죠. 젊은 사람 나는 항상 여쭤보는 건지 일자리 공연을 좀 해야 되는데 저번에 아이템 중에 뭐 농업 젊은 청년 농업인 양성 이런 아이템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이제 농업정책과에 아침에 네. 가서 그 티타임을 했습니다. 어. 네, 티타임을 했고 과장님과 이제 팀장님과 했고 지금 농업기술센터 옆에 귀농기촌 그래요? 지원을 하는 저 왕미. 그거를 국도비를 포함해서 80억 규모로 지금 이제 30세대를 지금 이제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데 그럼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일단 조금 양성가요? 귀농기촌 희망자들에게 네. 집을 제공하고 나이가 많던 적도? 아니 50세 이하로 50세 지금 현재 대상 50세 이하 기능이죠. 대상자들을 집을 지원하고 또 텃밭을 지원하고 텃밭을. 그분들이 이제 농업에 그럼 나도 되는 거예요? 저는 기능기준이 아니니까 신청 한번 해보시죠. 저는 안 되잖아요. 농사를 짓겠다라는 약속을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과장님한테 건의했던 부분들은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복합적으로 우리 가야 된다. 인구 유입에도 기여를 해야 되고, 귀농귀촌을 한다는 것은 외지에서 들어와서 그렇지. 제천 시민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유입이 첫째지 뭐. 그분들이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생산. 없는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수익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그분들이 많게 부유하게 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1년차, 2년차로 만들어서 지금 농촌의 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데 거기에 계신 30분의 그러니까 차기 그 농업인들을 농기계와 어떤 농작물에 대한 지식들을 습득을 시켜서 현장으로 보내는 거죠. 각 마을로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농촌에 지금 시급하게 대두되어 있는 농촌 인력을 공급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월급을 주는 거죠. 1년차에서 150, 2년차에서 200 예를 들어서 그렇게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소득이 안정될 수 있게끔 하고 파견제네 시키는. 네. 그러니까 농업인 파견제. 네. 그거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에다 그걸 좀 더 넣자. 그래서 그분들이 1년차, 2년차를 걸쳐서 내가 좀 다녀보고 가서 농촌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니까 배국면에 내가 좀 살고 싶다. 봉양에 살고 싶다. 송악에 살고 싶다. 뭐 한수나 덕산에 살고 싶다라고 하면 그 마을의 이장님과 협의해서 이제 그 마을로 기농을 하는 거죠. 정착할 수 있게끔. 그러면 지금의 귀농귀촌 했던 사람들이 원주민과의 대리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데 일단 2년 정도 그 과정을 걸치면 원주민과의 갈등도 사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 농촌에 지금 문제인 인력도 공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월급을 어떻게 주느냐 이분들한테 월급을 어떻게 주느냐 시에서 일단 월급을 줍니다. 기금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농민들한테는 좀 저렴한 전국 최초 시도에? 네. 전국 최초? 네. 인건비를 받는 거죠. 어디 농가에 가서 담배를 따고 고추를 따고 인삼을 캐고 뭐 약초를 캤다 그러면 근데 이래 되면 받아서 그거를 충당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도 좀 힘들다라고 하면 농협이나 이런 데하고 연대해서 그런 농가 지원을 요청한 농가에서 농작물이 생산되는 가을에 농협에서 수매를 하는 거죠. 수매를 해서 그 인건비는 빼서 시로 다시 돌려주고. 그 공무원들이 일거리가 많아지네. 많아지죠. 많아지는데 공무원들이 싫어하시는. 농촌은 살아갑니다. 농촌은 살 수가 있고 해결이 많죠. 농촌 인력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농촌에 지금 인구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뭐 각종 그 마을에 대두되어 있는 그 현안 사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크죠. 예전에는 난 뭐 들은 얘기지만 귀농귀촌에서 외부 분들이 제천에 오면 시골에 텃세가 또 있어가지고 그 뭘 요구하거나 뭐 이렇게 하여튼 뭐 그런 게 안 맞아서 보따리 싸가지고 가신 분들이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또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있긴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가네. 전국적으로 다 그 동네 가면 네, 동네에서는 원주민들은 외부인에 대한 경계 그 다음에 그 생활 패턴이 완전히 틀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분들은 아무리 부지런을 하려고 하더라도 고된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데 새벽에 이 원주민들은 평생을 그렇게 농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새벽 4시 반이면 벌써 일어나서 밭에 나가시거든요. 그러면 저 집은 8시까지 자고 그러니까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나죠. 생각에서 좀 다르기 때문에 그 간격을 좁혀주는 것이 그 아까 얘기했던 프로그램에다가 농군사관학교처럼 아까 그 센터를 농군사관학교라는 아니 농군사관학교로 제가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 그 센터는 어쨌든 그 귀농귀촌자 지원 아무튼 오늘 그 이렇게 만나가지고 심플한 얘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뭐 다른 정책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제일 시급한 부분들이 농촌이고요. 그 다음에 그 농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고령 농민들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중소농들에 대한 지원. 결국 이제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그것이 계속 무너져 내리면 제천 지역 경제는 살아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죠. 제천 지금 농업 기반이 상당히 높죠. 그렇죠. 인구 대비 굉장히 높은 비율이고, 지금 이제 농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제천시 총 예산에서 15% 정도로 들어가고 있고, 지원해달라. 그 정도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거는 뭐 저도 공감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이 이제 지금 사회적 그 약자들에 대한 복지, 그 다음에 교육, 이제 제가 관심 갖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 제가 관심 갖고, 이제 그 환경 분야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관심이 깊은 게, 제천시가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는 그 경쟁력은 환경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청정환경. 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잔인한 것이 환경을 파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1000년이 지나가도 다시 복구할 수 없는 것이 환경 파괴다. 그래서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서 지역을 발전시켜야 된다. 20년, 30년 뒤에 제천은 분명히 환경 자원이 곧 아마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자산입니다. 근데 그럼 뭐 왕안도 폐기물 매입자 뭐 이런 거 해결해야죠. 답 안 나오던데. 네, 답 안 나옵니다. 왜 답 안 나오고? 저는 어쨌든 시에서 참. 시에서 그 매입을 해야 되고, 시에 뭐 매입할 돈이 없잖아요.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고, 그거 뭐 많이 들어간다는데. 지금 문제는 국비가 지금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국비가 보조가 안 되는 것이 어제도 나왔던 얘기지만, 안 되기 때문에 관에서 그거를 소유권을 가지고 국비를 요청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이제 아마 저보다 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러니까 전문가들과 계속 자리가 마련돼야 되고, 어제 만들어졌던 그 자리, 네, 이 자리가 적어도 분기별로는 한 번씩 있어야 돼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시장. 근데 어제 그 자리도 뭐 그렇게 진지하게 깊숙한 자리는 아니었어요. 우리 지금 약간 수박 겉핥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약간 겉핥기였어. 아주 깊숙하진 않아. 직능단체 회의라든가 다른 회의를 가보면 항상 시간에 쫓기는 회의를 해요. 글쎄.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인사말이 너무 길어. 넉넉하게 해야 되는데, 토의 시간에 그러니까 토의하고 이런 시간을 좀 넉넉히 해서, 안 되면 밤에 한 두세 명 뭐 질문에다 말고 그래. 밤에 한 3시간, 4시간, 뭐 길게 한 5시간. 그건 내가 5시간도 찍어내지 내가 지금. 밤새 토론. 자정까지만. 뻐꾸기 토론, 뭐 부엉이 토론. 그런, 답 안 나오잖아요. 그런 토론들 필요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 제천 시민이 전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실내체육관에서. 실내체육관에서. 미국식으로. 미국식. 지금 이제 미국에는 그런 토론 문화가 굉장히 많아요. 미국식으로 가야지. 타운 미팅이라든가 굉장히 많죠. 지금은 아마 그 각 단체들, 우리 로타리 클럽만 해도 그 토론에 대한 것들을 지도자에게 교육을 해요. 이제 앞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대화 토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토론을 하겠다라고 하면 자기 의견이 무조건 맞다라고만 주장을 하기 때문에,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 의견이 맞을까라고 의아해서 발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아무튼 또 오후에는 어디 활동하시고? 오후에는 이제 아직 처리되지 못한 이런 실가에 우리 팀장님들 또 주무관님들하고 좀 통화도 좀 하고. 뭐 그럼 한간에 뒤에서 또 누가 그럴까? 너무 소리치고 다니는 거 아니야? 글쎄요. 남이 뒤에서 욕하더라도 올바른 일은 계속 해야 돼요. 예전에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하는 사람 보고 누군가가 뒤에서 저 사람 아프리카 땅에 뭘 뺏어 먹기 위해서 왔다. 봉사를 온 사람. 이렇게 욕했지만 그 사람은 꾸준히 괜찮았죠.
이제 아마 정의 시대라는 게 그래. 지방자치 중에서 지금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봉사,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히 관이 민에게 봉사하고 뭐 어떤 선출직 공무원들이 그 유권자들에게 봉사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민, 시민들이 이 마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도시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구축돼야 됩니다. 그게 구축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는 자리매김을 할 수가 없어요. 강한 도시로. 아무튼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프로그램 정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참 좋은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